우주의 식민지화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인류의 생존을 보증한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지구에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비 비행장을 상비하고 있으면 훨씬 안심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력 이주지 후보를 꼽는다면 과연 어떤 행성일까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혹은 가까운 장래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지금 당장이라도 살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 이쪽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이번 리스트는 당연하지만 지구 인근의 별부터 시작해 볼 겁니다. 이 붉은 행성에는 과거 통상적인 대기와 해양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어느 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주의 기준으로 보면 화성이 그리 나쁜 곳은 아닙니다. 중력도 허용 범위 내이고 온도도 인류에게는 충분히 쾌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화성의 하룻밤은 지구와 비교해 불과 37분 정도 길 뿐입니다. 화성에서 유일하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주한다면 인류에게 쾌적한 압력과 대기 조성을 위해 특수한 보호돔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건설은 심해 탐사용 잠수정을 만드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혹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가 화성보다 훨씬 가혹한 환경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잠수정은 마을 전체와 같은 사이즈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온도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화성의 적도상은 여름에도 20도 미만으로 충분히 쾌적한 온도입니다. 하지만 중위도대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균 마이너스 50도로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곳에서는 극지 스테이션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와 같은 규모의 스테이션을 짓긴 어렵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타이탄. 가까운 장래의 이주지로서 태양계 내에서 화성에 버금하는 후보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타이탄입니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은 화성보다 훨씬 질량이 작기 때문에 우선 중력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난방 문제도 훨씬 더 심각합니다. 타이탄의 평균 온도는 영하 180도입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좋은 장소는 없으며 과거에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빛의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타이탄은 화성보다도 태양으로부터 훨씬 떨어져 있고 대기가 매우 짙어서 태양광의 지표까지 거의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타이탄은 왜 이번 리스트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곳에는 대량의 유기탄화수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탄의 탄화수소는 지구상의 물만큼이나 흔한 존재로 각지의 바다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강을 흘러 비가 되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화성의 에너지원이 태양밖에 없는 반면 타이탄에서는 탄화수소를 연료로 하는 거대한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 발전소를 사용하면 화성처럼 방호돔 아래에 건설된 도시를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불을 밝힐 수도 있을 겁니다. 가까운 장래, 긴급한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모두 실현 가능합니다. 막간 먼 곳의 행성. 태양계 내에서 이주지 후보의 가능성이 있는 곳은 아마 타이탄이 마지막일 겁니다. 금성의 대기는 지금까지 2시간 이상 가동한 탐사선이 없었을 정도로 극단적인 조건이고 수성은 태양에 너무 가깝습니다. 또한 거대가스 행성의 위성 대부분은 너무 작고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먼 곳의 항성으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상에서 종종 보이는 거주 가능성이 있는 행성 순위에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태양계 외 행성인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B가 자주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이 행성은 모든 점에서 지구와 유사합니다. 다만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는 매우 성질이 극심한 별입니다. 관측 역사상 몇 번이나 행성의 초강력 방사선을 퍼붓고 있습니다. 거기에 콜로니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근 항성계에 속하는 기존 지구형 행성도 몇 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로스 128계가 그렇습니다. 이 또한 적색 외성 주위를 도는 행성입니다. 적색 외성은 어두컴컴하고 질량이 적은 항성으로 그 행성은 주성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방사선의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태양과 같은 노란색 별이나 미니어처 태양과 같은 주황색 별을 주성으로 하는 지구형 행성입니다. 케플러 6기계 행성. 케플러 6기계는 지적 생명체를 찾는다는 의미에서나 이주지라는 의미에서나 특히 유망한 곳 중 하나입니다. 케플러 6기는 스펙트럼형 K형인 작고 늙고 온화한 항성으로 지금까지 5개의 행성이 확인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중 두 행성, 케플러 622와 F입니다. 케플러 622는 크기가 지구의 1.5배 이상, 질량은 2.5배인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전체적으로 해양에 덮여 있어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명이 거주할 수 있는 여부는 대기와 온도에 따라 다릅니다. 몇 가지 정보에 따르면 케플러 622의 평균 표면 온도는 17도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이 행성에 지구와 비슷한 대기가 존재한다면 별다른 계획 없이도 이곳에 부유 도시를 건설해 거주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케플러 622는 예상보다 온도가 높아 운이 나쁘면 77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케플러 622F는 케플러 622와 비교하면 주성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행성은 얼음으로 덮여 있을 수 있지만 지구의 남극과 비교해 극단적인 악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난방 문제, 그리고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 행성에 콜로니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래자리 타우성 F. 고래자리 타우성은 대중문화에서 태양을 닮은 천체로 특히 자주 등장하는 항성 중 하나입니다. 이 항성에는 몇 개의 행성이 있는데 이 중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곳은 바로 고래자리 타우성 F입니다. 이 천체의 질량은 지구의 4배, 크기는 2~3배입니다. 이런 행성은 슈퍼어스라고 불립니다. 고래자리 타우성 F에는 장소도 유용 자원도 충분히 있겠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 행성의 질량, 크기, 밀도에 관한 데이터를 확정해야 합니다. 중력이 너무 크면 인간은 약간의 무게를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행성은 주성과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행성 규모의 남극 대륙과 같은 장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고래자리 타우성계 자체가 쓰레기밭이라는 곤란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계와 비교해 이 행성에는 우주의 먼지나 소행성, 해성이 훨씬 많이 존재합니다. 고래자리 타우성 F의 콜로니를 만든다면 난방 대책뿐만 아니라 운석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할 겁니다. 케플러 1638b. 만약 은하수 은하에 우리 지역을 모두 뒤덮을 수 있는 은하 규모의 대재앙이 일어나 지구로부터 반경 500파섹 이내에 행성의 사람이 살 수 없게 된다면 케플러 1683계가 희망의 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항성계는 지구에서 약 5,000광년 거리에 있습니다. 이 항성계에는 케플러 1683b라고 하는 슈퍼어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잠재적으로 생명에 적합한 행성 중 가장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이 행성입니다. 행성의 질량은 지구의 4배, 크기는 2배 정도입니다. 다만 고래자리 타우성 F와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쾌적한 중력을 얻기 위해서는 밀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토성은 지구보다 크기도 질량도 몇 배나 큰 행성이지만 밀도가 낮기 때문에 중력은 지구와 거의 동일합니다. 만약 케플러 1638b가 정말 생명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은하계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이 별로 이주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낙관적인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계에는 지구와 매우 흡사한 행성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대기 조성이나 기타 물리적 성질이 비슷한 행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서는 관측 기술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견 대상은 주로 거대 가스 행성이나 거대 얼음 행성, 슈퍼어스와 같은 대형 태양계의 행성뿐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운 동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근 활동을 시작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그런 희망을 안고 있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SNS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콘텐츠가 더 탄탄해지고 여러분들께 새롭게 재미있는 주제를 보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